블로그 이야기는 뭐 10년도 넘었는데 네. 지금 블로그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어떻게? 제가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이 벌고 있는데. 네, 그 좀 네. 구체적으로 블로그를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어떻게 돈을 10만 원, 20만 원 벌 수 있어요? 저기 아, 네. 애드센스나 블로그로 해서 월 수입이 한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하루에 네. 약 4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요즘에 환율이 좋아져가지고 네. 돈이 조금 더 올랐어요. 하루에 그 애드센스나 블로그로 40만 원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게 가능해요? 아, 그럼요. 와. 저는 고수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잘 버시는 선배님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와, 나도 저렇게 따라가고 싶다 할 정도로 잘 버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버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네. 스마트 스토어도 사람들이 들어와야 구매를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공통점. 네. 그리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는 두 번째로는 구매를 해야 상품이 들어오고 막 전환이 되고 이런 돈이 벌리잖아요. 맞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오는 거에서 그치면 돈이 안 돼요. 네. 여기서 광고를 클릭을 하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누가 주느냐? 구글이. 와 네. 대박이다. 근데 구글이 달러로 줘요. 네. 직접 달러로 딱 주니까는 이게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높으면 저는 이제 웃음이 저절로 나는 거죠. 와, 네. 환율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또 원화로 바꾸면 금액이 커지시겠네요. 그렇죠. 훨씬 커지죠. 그러면 한 달로 치면 한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넘게. 한 벌고 1,000만 원 있어요. 넘게? 네, 맞아요. 글 써가지고. 그쵸, 그쵸. 원래 작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작가 아니고 그럼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정말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 직업이 좀 많아요. 네. 저는 이제 직업을 왜 바꿨냐면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 막 바꿨는데 네. 그중 하나가 뭐 교육업 쪽에도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무인항공기 만드는 곳 그런 곳에도 있다가 사회복지사도 해보고 아, 저한테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네. 현실의 벽이 네. 높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에요? 아니죠. 그때 실수령이 170인가 180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제가 살아왔던 직업에서는 거기가 이제 높은 걸로 보여서 네. 그 사회복지사를 이제 했었었죠. 와,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와, 그러다가 네. 이제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싶어서 이거 직업으로는 내 능력상 되지는 않겠구나. 다른 부업이라든지 뭐 또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어떻게든 돈 벌자. 이 마음을 갖고 하다가 이제 애드센스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애드센스 하신 지는 얼마큼 되셨어요? 19년부터 했었으니까는 그때 이제 승인이 나고 제대로 시작을 해서 19년 6월부터 수익이 났어요. 아, 그러면 뭐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고 3년 정도밖에 안 그 됐네요. 정도 됐죠, 맞아요. 아, 근데 예전에 그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 네. 뭔가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몸도 맞아요. 피곤하고 도전하기 그렇고 뭔가 그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이제 정말 좀 충격적인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아내가 그 꽃을 정말 좋아하는 꽃순이에요. 네. 근데 제 첫 월급이 그때 70만 원이었거든요. 미쳤다. 와. 근데 저는 인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70만 원이면 왜 70만 원이 그걸 불법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매일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제 꿈을 위해서 좀 일주일 중에 몇 번 가는 그런 직업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그 꿈이 저한테 밥을 먹여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0만 원 벌고 있을 때 아내 생일에 이제 꽃 한 송이를 주고 싶은데 사실 이게 70만 원이 월세 내고 통신비 내고 식비 하면 남질 않아요. 결혼해서 버는 금액으로 70만 원. 아,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지금은 아내가 됐지 그 당시엔 여자친구였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꽃 한 송이 사주고 싶었는데 이 꽃 한 송이가 보통 5천 원 하잖아요. 근데 이 5천 원을 사주려고 꽃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주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정말 마음은 사주고 싶은데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네. 그래도 사주는 게 맞다 생각에 들어가긴 했지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꽃을 사가지고 아내한테 줬어요. 정말 기쁘게. 근데 아내가 이걸 받고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보통 너무 행복하다, 좋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번 꼬리를 잡고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이 5천 원도 아내한테 못 해주는 남자친구고 네.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 환한 모습을 못 보겠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는 마음이 막 너무 좀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겠다. 꿈이 전부는 아니겠구나. 네. 당장 내 아내 먹여 살리는 게 먼저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돈 벌자. 이 생각을 했었죠. 와, 근데 네. 돈이 없으면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혹시 뭐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그쵸. 이제 제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경험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돈 때문에 무시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을 할 때 제가 이제 빨간 마티즈를 끌고 다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도시 아파트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출근길 다 바쁜데 아줌마가 딱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 그분 때문에 뒤에 차가 3대, 4대 막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좀 가서 하셔야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게 말씀드렸는데 저를 보더니만은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비속어를 좀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같은 차 다니면서 졸라 땡땡거리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제 차를 딱 보고 저를 보더니만 그 동네가 어떻게 부자 동네였어요? 아니요, 저도 이제 안 좋은 동네였어요. 네. 근데 그분이 뭐 벤츠라든지 뭐 BMW라면 제가 깨갱을 했겠지만 저보다 한 뭐였죠? 아반떼인가 엑센트인가? 그거 별로 비슷해요. 그 중고차 엄청 낡은 거. 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잘 산다고 무시를 하니까 와, 아 이게 세상은 돈 없으면은 무시하고 멸시하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 생각도 했었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 할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는 그 정말 젊을 때 열심히 사셨는데 방법을 이렇게 잘못하시다 보니까 농촌에서 어려우신 거예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고 또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면서 겨울에는 기름도 하나 못 대고 정말 이 정도 잘 못하세요. 그러시니까는 저도 이걸 봤을 때 내가 저분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고 게으르신 분들이 아니신데 나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저렇게 좀 노후가 보장이 되지는 않겠구나. 맞아.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한마디로 공포스럽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또 제대로 느꼈고 이제는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랑 애드센스 쪽으로 하는데 애드센스가 사실 뭐예요? 애드센스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몰라요. 네. 네. 그 유튜브 보시면 광고가 딱 나오잖아요. 네. 5초 스케일 그거 귀찮은 거. 아, 그게 애드센스구나. 네, 그게 구글 광고예요. 그러니까 애드센스는 곧 구글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구글 광고를 어디다가 넣을 수 있냐면은 유튜브도 당연히 넣을 수 있고 블로그에도 넣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어플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애드센스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린 건 유튜브는 이제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글만 써도 애드센스 붙여서 넣을 수 있는 방법. 이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드센스가 돈이 된 이유가 뭐예요? 수익률이 왜 높아요? 일단 광고주가 돈을 쏟는데요. 저도 애드센스 광고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제가 매출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주가 여기에 돈을 정말 많이 쏟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간단한 건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저는 광고 영상을 봐도요. 그냥 이거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기 위한 그 장애물인 거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렌트카가 생각나요. 그렇죠. 제주도 하면 렌트카를 빌려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에 렌트카가 엄청 비싸졌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절약하고 조금은 더 아껴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보통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광고에 우리가 최저가다. K5 자동차를 뭐 예를 들어 뭐 3만 원, 5만 원에 빌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나한테 이제 광고가 아니라 정보예요. 어차피 내가 찾아보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해보죠. 그리고 정말 괜찮으면 진짜 구매까지 하겠지만 이제 구매하는 건 안 하는 거는 이제 그쪽 광고주의 사정인 거고 클릭을 하는 순간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클릭하면 최대 얼마 정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최대 10,000원 이상까지도 들어와요. 한 번 클릭으로? 네. 미쳤다. 이게 이제 정말 렌트카까지 연결이 되면 10,000원 이상이 들어오는 거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 수익률가 세잖아요. 아니 그럼 결제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그 애드센스 광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가에? 아, 그쵸. 맞아요. 아, 그럼 결제까지 돼서 구매 전환율 좋으면 더 많이 돈이 들어오는 많이 거예요? 들어오죠. 네. 그걸 다 심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광고주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광고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글을 좀 쓰긴 써야 되겠네요. 그쵸. 이제 만약에 제주도 렌트카 하면은 뭐 A 렌트카, B 렌트카 장단점 이런 것만 비교를 딱 해주면은 구글이 워낙 최첨단이잖아요. 알아서 렌트카 광고를 붙여주는 거예요. 와, 근데 블로그 이야기는 뭐 10년도 넘었는데 지금 블로그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어떻게? 제가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이 벌고 있는데. 네, 그 좀 구체적으로 블로그를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돈을 10만 원, 20만 원 벌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은 못 벌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게 우리가 월 1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가자. 와, 월 100만 원에 블로그에 글 써도 된다고요? 아, 그쵸, 그쵸. 아, 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일단은 20불 정도. 요즘은 환율이 좋아져서 처음엔 제가 26불 말했는데 이제는 20불만 해도 결국에는 이게 3만 원씩 하면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20불이 충분히 벌 수가 있어요. 그 좀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블로그로 돈 10원도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윤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좋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 링크를 담아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거기서 괜찮은 정보냐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광고를 보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정윤진 대표님처럼 채널이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 채널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브랜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구글 검색을 했을 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이 11월이에요. 그러면 11월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즌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김장이 있어요. 김장. 네. 김장을 갖고도 사람들이 엄청 찾거든요. 찾겠죠. 네. 그러면 김장에 대해서 조리법이라든지 뭐 김장 양념 맞추는 거, 키로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뤄주면요. 어떤 광고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김장과 관련돼서 광고주라면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판다면 어떤 거에 지금 장사가 잘 될까? 저는 그냥 김치 자체를 팔 것 같아요. 김치? 김치도 좋죠. 김치도 좋고. 근데 김치 만드는 사람이 검색하는 게 그쵸. 김치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재료가 필요하겠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게 김치를 막 절이고 막 하는 게 막 다라이에다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절임 배추. 절임 배추는 택배로 막 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막 괴산, 막 충북 괴산 배추 막 이런 거 광고가 막 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침 내가 찾았던 정보가 나오는 거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김장만 썼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로봇이 알아서 가져가고 거기에 구글이 마지막으로 배추 광고까지 넣어주니까. 근데 초보자들이 이 블로그 글을 쓸 때 글을 써도 일단 노출이 돼야지 선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노출이 돼요? 김장 김치 이렇게 치면 뭐 한 엄청 수십만 개의 많겠죠. 그 글이 있을 텐데 거기서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약간 꿀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수준을 좀 나눠요. 첫 번째로는 다음을 먹어라. 이게 초보자. 다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구글 쪽을 가라. 이 말을 하시는데 초보자 때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고 있는 몇 가지 꿀팁만 딱 조건을 맞추면 상위 노출이 그냥 바로 돼요. 와. 그걸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제가 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걸 드려야 진짜니까. 맞아요. 그렇게. 네, 그렇죠. 그 팁이 뭐냐면은 블로그를 일단 만들어야겠죠. 만들고 나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최적화라는 요소인데 이건 이제 글을 썼을 때 내게 제일 노출 잘 되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음은 이게 정말 좀 알고리즘이 좀 약해요. 네이버, 구글에 비해서. 그래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만들어 놓고 글 한 개만 딱 써요. 글 한 개 쓸 때도 그냥 뭐 대충 힘 없이 그냥 일기 쓰듯 써놓고 40일 기다려요. 그러면 최적화가 알아서 돼요. 와. 그러면 이 최적화가 딱 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김장을 딱 쳤을 때 1등 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 봐요. 그래서 딱 김장을 찾아봤을 때 김장 키워드를 지금 10번 사용했는지 15번 사용했는지 보는 거예요. 10번 사용했네? 그럼 난 13번. 키워드 반복. 세 번째로는 사진. 이 사람이 사진을 몇 가지를 사용했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진도 한 13개 사용했네? 그럼 나는 조금 더 15개. 그러면 제가 상위 노출해요. 그게 다음에서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또 네이버랑 이제 구글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그거 조금만 풀어주세요. 거기는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좀 필요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구글까지 노출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월 100만 원 수준은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 하나 써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와서 들어갔다가 광고 누르고 나가고 다 이렇게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노출되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중수 고급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하려면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블로그 딱 들어왔는데 아까 이제 우리 계속 김장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정보예요. 이거는 백종원 선생님이 왔다가도 이거는 울고 가시겠는데 할 정도로 좋은 정보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안 나가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메모하면서 적으시든지 뭐 이걸 공유하시든지 뭐 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정보니까.
그러면 이 블로그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그럼 이게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2분, 3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만족해하네. 이걸 갖다가 내 사이트에다가 올려주면 되겠다. 그게 이제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질의 컨텐츠를 생각해서 또 상위 노출시켜줘요. 맞아요. 근데 글을 써야 되는 건 알고 네. 블로그 하면 돈 되는 건 아는데 네. 초보자들이 글을 어떻게 써요? 초보자들이 처음에 글을 쓸 때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벤치마킹 하셔라. 근데 주제를 정하는 것도 고민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주제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에서 돈 번다 하면은 결국에는 키워드가 생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키워드는 곧 글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계속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냥 지금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를 생각을 하셔라 하면 돼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정민주 대표님 만나러 부산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뭘 봤냐면은 돈 되는 거 뭐가 있을까 계속 봤어요. 네. 근데 딱 전광판에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은 네. 아 이건 제가 제자님들한테만 가르쳐 드린 건데 아, 말씀해주세요. 노션이라는 광고가 있어요. 로션. 노션이 뭐냐면 네.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아, 노션. 네. 아, 네. 그좀 젊은 분들이 요즘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 뭐라고 했냐 기록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지 돼요. 알아요. 네네네. 그런 이제 기록 매체를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 그러면 이거는 오프라인에도 광고를 할 정도면 온라인에도 당연히 광고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애드센스 광고 당연히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저기 노션이 있네? 나도 써야겠죠. 써야겠다.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는 최근에는 마트에 갔어요. 네. 방금 제가 계산 배추 말했던 게 네. 제가 자주 가는 마트에서 현수막으로 계산 배추 딱 붙여놓은 거예요. 네. 저거 봐야겠네? 하면서 계산 배추니까 김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뭔가 돈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주위에서 찾으시는 거네. 맞아요. 주위에서 보면은 다 있어요, 이게. 뭐 저는 대전에서 있는데 현수막에서 대전시청에서 네. 대전 청년 월세 지원 막 이런 것들도 붙여놔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게 뭘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 블로그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글을 쓰는데 이게 뭐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이런 건 다 벤치마킹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특정하게 넣어야 되는 그런 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 수는 없어요. 없이. 처음에 다음 할 때도 형식은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네. 그건 이제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이게 깔끔해 보이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만 쭉 있으면 또 이것도 싫고 맞아요. 글만 쭉 있으면 이건 책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 한 문단 사진 하나, 글 한 문단 사진 하나 요 정도가 제일 좋죠. 그러면 초보자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딱 블로그로 돈을 벌려고 하면 시간을 한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할 때는 1시간이라고 말하지만 네. 이 1시간이 내가 모든 걸 다 합해서 1시간이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도 기차역 가면서 마트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 쓸까는 이제 따로인 거고 네. 글 쓰는 시간이 1시간. 글 쓰는 시간이죠. 네.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쓰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네. 할 수. 근데 애드센스를 붙이려고 하면 어떤 정도의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애드센스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구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야, 네가 어떤 블로그 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요. 너가 마약을 쓸 건지 성인을 쓸 건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는 좀 쓰는 걸 보고 우리 구글 광고 붙여줄게. 이걸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방법이 있어요. 역시. 네, 그래서 하다 그 보면. 노하우를 딱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네. 돈을 예전에 뭐 진짜 70만 원 벌 때도 있었고 170만 원 벌 때도 있었는데 한 달에 그렇게 돈의 수입이 많아져서 좋은 점이 뭐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아내한테 꽃다발 사주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꽃다발 네. 자주 사주세요? 네. 옛날에는 꽃 한 송이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자주는 못 사요. 예. 그래도 사주시. 네, 자주는 못 사지만 그래도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꽃다발을 이렇게 언제든지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리고 같이 여행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같이 여행을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거 말고도 또 생각하는 거나 삶이 좀 많이 바뀐 것들도 있죠. 그쵸. 이제 제가 옛날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이제 직장 없이 제가 집에서 부업으로 충분히 본업 이상의 수익이 나오니까 와.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그냥 제 건너방이 사무실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좀 일하다가 아내 이제 퇴근하고 오면 아내 맞이하고 또 아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와. 제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할 수 있고 그 정윤지 대표님처럼 이렇게 엄청나신 분도 만날 수 있고. 아닙니다. 예. 그러면 네. 만약에 아로스님이 네. 영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이제 그냥 컴퓨터 하나만 준 거예요. 네. 뭐부터 하실 거예요? 저는 딱 이 상황이 차라리 제가 옛날 10년 전에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컴퓨터 하나로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에드센스 블로그. 제가 주구장창 말하는 게 이 블로그를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걸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그라는 건 결국엔 글 쓰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엔 저도 대학 다닐 때 교수님한테 너 초등학생이 글 썼냐 하면서 막 찢었어요, 레포트를. 그랬던 사람이 이제 글 쓰다 보니까 이 연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글 쓰는 게 점점 나아져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쓰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제가 하는 유튜브라든지 점점 막 성장을 하니까 결국에는 글쓰기가 당장 애드센스 수익뿐만 아니라 내 사업과 내 삶을 전체를 바꿨구나. 이 생각이 그러면 들었어요. 그 아로스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글을 쓰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글 그렇게 매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수익돼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도 또 해야 계속해서 그게 유지가 되죠. 그러면 새로운 글을 계속 또 쓰시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은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리세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쓰고 저는 이제 직원들 좀 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면 그분들이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수정을 해서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작업하는 시간은 이제 안 들죠. 펌펌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이 들었죠. 와, 근데 파이프라인으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정말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네. 애드센스 관련돼서 좀 강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예, 그 사람들이 부업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돈을 참 벌고 싶은데 그 마음 많고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어려웠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정말 이거는 내가 돈 더 벌고 싶다가 아니라 사실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그 자존감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퇴근하고 나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 몸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고 그래도 거기서 꾹 참고 우리가 1년만 버텨보자. 처음에는 1년이라고 하면 너무 길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 1년이 처음에 첫 달, 둘째 달에 돈을 벌잖아요. 그럼 1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데서부터 목표를 너무 높이 잡지 말고 내가 당장 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목표 잡고 그 다음에 월 100만 원 목표 잡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목표를 잡고 나서 하게 되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글쓰기라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미 새로운 정보는 없어요. 거기에서 더 좋은 정보, 그러니까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만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